고양이 참외 급여 위험성. 고양이 참외 괜찮다고 믿고 줬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많은 보호자들이 여름만 되면 묻습니다. 고양이도 참외 먹어도 되나요? 수분 많고 시원하고 달달해서 몸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. 그런데 여기엔 생각보다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참외 과육을 아주 소량 먹을 수는 있습니다.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음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먹을 수 있다와 추천 음식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 차이를 놓치면 실수하기 쉬워요.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육식동물입니다. 사람 기준 건강식인 과일이 고양이 건강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참외가 가진 장점부터 보겠습니다. 수분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고 소량이라면 부담이 비교적 적어요. 그래서 아주 조금은 기호성 간식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 키우는 보호자들은 수분 보충 개념으로 관심 가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당분입니다. 참외는 과일이에요. 당이 있습니다. 조금은 괜찮아도 많아지면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설사나 변 상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체중 관리 중인 아이들에겐 불리할 수도 있고요. 노령묘나 당 관리 필요한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많은 보호자들이 놓치는 핵심, 씨앗과 껍질입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참외씨는 작아 보여도 장 부담을 줄 수 있고 민감한 아이들에겐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반드시 제거 후 과육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. 그리고 껍질, 이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. 질기고 소화 어렵고 농약 잔류 문제도 고려해야 하니까요. 고양이에게 줄 수 있는 건 과육만. 그것도 아주 소량입니다. 그럼 얼마나 줘야 할까요? 맛보기 수준. 손톱 크기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. 좋아한다고 더 주면 안 됩니다. 간식은 원래 주식 보조이지 별도 식단이 아니니까요. 하루 전체 간식 비율은 식단의 10% 이내가 기본 원칙입니다. 그리고 처음 먹인다면 반드시 반응 확인하세요. 구토, 설사, 입 주변 반응, 가려움, 식욕 변화, 이런 이상 있으면 바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고양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당뇨 관리 중인 아이, 신장 질환 있는 경우, 위장 민감한 경우, 과일 먹고 설사 경험 있는 아이, 자묘, 특히 어린 고양이는 장이 예민해서 작은 변화에도 반응 클 수 있습니다. 사실 저는 보호자들에게 먹여도 되나요? 보다 굳이 필요한가요? 이 질문 먼저 권하고 싶어요.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줘야 하는 음식은 다르거든요. 고양이 영양은 기본 식단이 우선입니다. 과일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간식입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고양이 참외, 가능은 합니다. 하지만 과육만, 씨 제거, 껍질 금지, 아주 소량, 가끔만, 이 조건이 전제돼야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안 줘도 괜찮은 음식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. 괜히 좋은 뜻으로 줬다가 배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합니다. 참외 말고 수박은 어떨까? 멜론은 더 안전할까? 이 부분은 또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. 다음에 원하시면 그 내용도 다뤄볼게요.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참외 먹여본 적 있으신가요? 관심 보였는지, 먹고 잘 먹었는지, 이상 반응은 없었는지 댓글로 경험 남겨주시면 다른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매일 저녁 9시에 만나요.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반인쇄,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.